총선 22일 남았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도 끝 아니냐?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먼저 선거 판세에 비상등이 커진 1위와 4위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른바 한강벨트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동작구, 서대문구에 이어서 지금 현재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의선 숲길에서 조정훈 후보, 화문경 후보, 그러니까 마포울 후보와 각각 이동하면서 지원 유세, 현장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 오후 5시 22분, 저녁 5시 20분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고, 왼쪽에 마포 갑의 조정훈 후보, 오른쪽에 마포울의 화문경 후보와 지금 경의선 숲길, 사실 그 평일에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죠. 경의선 숲길을 지나가면서 셀카도 찍고요. 많은 시민들과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 지지자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연호하는 모습도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부터 내일이면 딱 3주 남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야 수장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한강벨트 역전극을 노리겠다라는 포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마포 후보들과 함께 현장에 갔는데 아무래도 지금 초반 판세 혹은 최근의 흐름이 비상등이 커진 것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원 유세, 지역 곳곳을 누비는 것이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후보자 대회도 하고요. 사실 어제는 원래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발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판세에 대해서 가지는 위기의식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기대했던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낙동강벨트, 또 충청 지역까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굉장히 결연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거라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올 1월달, 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던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전직하로 지금 어려워졌는지, 그 문제들, 또 현안이 몇 가지 있죠.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든지, 문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오늘 동작을 비롯해서 서대문, 마포, 즉 소위 이제 이야기했던 이 한강벨트 중심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이제 선거 활동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사실은 하고 있겠지만 속은 굉장히 아마 지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실적으로 대통령실이 지금 도와주는 것은 없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지점들, 또 어제 비례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이제 후보들 지원 유세는 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카메라가 다소 흔들렸는데요. 지금 현장이 좀 인파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하루 앞서서 저 마포구 경의선 숲길 마포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공이 정청래 후보, 이지훈 후보와 함께 마포 지원 유세를 떠났다면,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 찾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후 저녁 5시 상황이었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 공천장 수여식에서 한 말이 꽤 의미심장했습니다. 한번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속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4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합시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고맙습니다. 죽어도 서서 죽겠다. 그러면서 20일 남은 총선에 대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이어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습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두 달여 전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겠다고 다짐했을 당시에 저는 우리 당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의 투스트라이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번을 수차례 강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최병무 의원님. 근데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건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게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 및 그 공수처 소환 뭐 이런 걸 촉구했고요. 예.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스스로 이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둘 다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추가 반응이 매우 궁금했는데 저는 바로 지금 저 발언이 추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무슨 얘기냐면 예. 일반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 중에 국민들은 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뭐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게 된다는 게 뭐 큰 소구력을 갖는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저 발언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2년간 뭐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로 그 국회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또 민주당 우세의 국회가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제대로 된 법안이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 원래부터 공약했던 거 아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각성하라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한테 다시 한번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면 선거에서 지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거의 공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하는 표현보다는 용산에 하는 경고 메시지라고 이제 최병무 의원은 해석하셨는데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여당 정확히는 이제 정부죠. 현 정부는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한다. 차재현 교수님 그런데 그 전에 저희 뉴스탑텐에서도 종종 짚어본 바가 있지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 표현했다. 이것 또한 의미심장하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저도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있었잖아요. 예. 그 첫 번째 킬러 문항이 용산과의 차별화, 예. 결국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를 쓰느냐? 그건 소위 말하는 제2차 윤한 충돌이라는 우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예. 지금 또다시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도권에서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만약에 지금 총선에서 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순탄하게 갈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바로 그 때문에 앞서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서서 죽는다는 표현도 이 지금 현재의 판세에 대한 그 절박한 심정을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좀 귀담아 들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도 함께 쓴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지금 이제 빨간 점퍼를 입고 오늘 국민의힘의 250여 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는 공천장 수여식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공동선대위원장 격인 원희룡, 나경원, 윤재옥, 안철수, 정치개혁, 뭐 정당 무공천, 피켓 들고 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번에 지면은 윤석열 정부 뜻 판단 펼쳐보지 못하게 된다. 이건 용산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경의선 숲길에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 같은데 잠깐 현장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이 납니다. 저희는 지금 더 많이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범죄자들의 연대와 중국 세력의 주류 진출을 막아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미래를 보여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삶을 개선하는 공약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마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저희는 경의선 숲길을 한강까지 잇겠다는 조정훈의 공약을 뒷받침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걸어온 이 경의선 숲길이 한강까지 이어진다면 마포는 정말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강 벨트라고 하고 이곳을 한강 벨트라고 하고 있지만 이 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 문제를 국민의힘이 예,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말 중에는 범죄자 연대 끊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아무래도 그 두 번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아니냐라는 여러 언론 보도, 그 대통령실과의 여러 미묘한 기류 변화 이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이후에 뭐 똘똘 뭉쳐야 된다 혹은 범죄자 연대를 끊어내야 된다는 표현들을 쓴 걸 보면 뭔가 다시 한번 뭐 마음을 다잡고 메시지 조율에 나선 것도 같습니다. 지금은 마포에 있는 경의선 숲길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오늘 총선 그러니까 공천장 수여식을 마치고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동장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장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검찰, 법원 모두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분들이 떵떵거리면서 국민의 표를 구걸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그들의 범죄자들의 국회진을 막고 대한민국을 범죄자로부터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좀 한층 더 톤이 올라간 느낌도 있고요. 박진, 이홍호, 서대문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와 함께 이렇게 범죄자 연대 끊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혹은 뭐 물론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절박한 표현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면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에서 했던 말처럼 종북 세력이 장악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된다.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된다. 이제 앞으로 20여일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메시지를 꽤 강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과 진보당의 어떤 연합, 뭐 사실상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진보당이 상당수가 이제 이번에 국회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진보당은요, 2012년도에 통진당 사태가 있고 그 선거연합이 있고 그 2014년도에 통진당 사태가 일어나면서 위원정당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소속됐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가 돼서 지금 진보당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보당은 한미동맹 파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재벌 해체 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정당입니다. 자, 그런 정당과 지금 민주당이 같이 손을 잡고 이번 국회에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보면 반미운동을 했던 종북운동을 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또 이번에 국회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를 보면 조국 대표 본인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지금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비례대표라는 게 국민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진출 통로였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면 사실상 진보당과 그다음에 이제 이 피고인, 피의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오로지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들어와서 결국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뭐 이런 거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을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결국은 정쟁을 위해서 그 당의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국회 진출을 막아야 되는 것이 어떤 숙명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뭐 동작, 서대문 그리고 지금 현재 마포까지 특히 동작의 후보들 나경원, 장지영 두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하는 모습도 잠깐 만나봤는데